전해주시죠. 네, 초미의 관심사였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인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번에도 환호할 만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 3대 지수는 FOMC 의사록이 예상보다 더 매파적으로 나오자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내일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먼저 마감 상황부터 보면 다우 지수가 0.51%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27%, 0.18%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0.34% 올랐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엔비디아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46% 내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이어서 시총 6위부터 보면 메타만 홀로 0.68% 올랐고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의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역시나 이번에도 엔비디아는 비트앤레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매출이 26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월가 기대를 약 15억 달러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6.12달러로 나와 두 수치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매출과 EPS는 지난해 동기와 대비해서 각각 262%, 461%로 폭등했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 수익원인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5배가량 상승한 가운데 엔비디아 최고 재무 책임자는 호퍼칩 시리즈 출하가 크게 증가한 데 따라 실적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던 주식 분할 계획도 발표됐는데요. 엔비디아는 다음 달 10일부터 주식을 10대 1로 액면 분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시장은 환호하고 있는데 현재 엔비디아는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 중입니다. 한편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FOMC 당시 파월 의장은 예상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달랬었는데 연준 내 중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먼저 연준 위원들은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진전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다수 위원들은 현재 기준금리가 제약적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일부에서는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현재 기조상 확실히 금리 인하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보고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 수석 투자 전략가는 연준의 공식 기조는 고금리 장기화라면서 아무리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가까운 시일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면 미국의 주택시장도 쉽사리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발표된 기존 주택 판매도 연율 414만 채를 기록해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죠. 이번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높은 기준금리로 인해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7%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모기지 금리도 내려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국채금리는 의사록 발표 후 다시 뛰어 올랐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0.04%포인트 올랐고 10년물 국채금리가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증가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장에서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7달러, 81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주식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추가하거나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투자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